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 TV입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 좋은 소식이 있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마트에서 수입 진행하기로 한 풀빅산 플러스와 휴믹사니 플러스가 이번 달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입하는 제품은 타사 제품보다 훨씬 수용성이 좋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진 풀빅산과는 다르게 광물질로 만들어져 훨씬 좋은 성능을 내는 제품입니다. 예상했던 입고날보다 더 빠르게 입고되어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마늘에 발생하는 병의 증상에 이어 해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주의사항. 본 영상에 해충이 많이 나오니 심약자나 임산부 등은 시청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자썩이 선충. 씨알 선충과에 속하며 이동성인 내부기생성 선충입니다. 각 연기의 유충 및 암컷성 충이 구경에 기생하여 피해를 줍니다. 선충이 발생한 포장에 정식한 경우 2주 후에는 토양 중에서 구경에 침입하여 증식을 시작합니다. 선충의 기생을 받는 월동 직전부터 직후에 걸쳐 생육 초기에 잎의 비틀림 등 기형을 보이며 점차 고사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피하고 땅에 식물체의 잔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구를 25도의 물에 2시간 동안 담갔다가 가십구도의 온탕에 20분간 담가 소독하면 효과적입니다. 줄기국은 선충. 참선충목 참선충과에 속하는 선충입니다. 선충이 인경부에 침입하면 지상부 생육과 인경의 발육이 나빠집니다. 습기가 많은 사질토에서 잘 번식하고 비가 올 때 활동이 많으므로 피해가 심합니다. 1세대 경과기간은 15도에서 20에서 25일이며 서늘하고 다습한 조건에서 식물체의 침입이 잘 되며 선충의 증식이 왕성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백합과 채소의 연작을 피하고 식물체의 잔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자썩이 선충의 방제 방법처럼 종구를 25도의 물에 2시간 동안 담갔다가 가십구도의 온탕에 20분간 담가 소독하면 효과적입니다. 뿌리혹 선충류. 뿌리혹 선충과이며 정착성인 내부기생성 선충입니다. 뿌리에 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생활하므로 양분과 수분의 정상적인 흡수가 저해되어 식물 생장이 부진하고 시들거나 일찍 말라 죽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파종 3-4주 전에 토양에 훈증제를 처리하고 비닐로 덮거나 물을 뿌린 뒤 5일에서 7일간 밀봉시켜 선충을 죽인 다음 땅을 갈아엎어 토양 내 가스를 제거합니다. 여름철에 작물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는 밀폐된 비닐 터널을 만들고 하우스 문을 닫아 태양열을 이용하여 내부 온도를 4주 정도 높여주면 토양 온도가 40도씨 이상 상승하여 뿌리혹 선충과 토양병균을 동시에 죽일 수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상토용 비닐에 10에서 15cm 두께로 흙을 넣고 열흘에서 보름간 햇볕에 방치하여 소독해도 효과적입니다. 민달팽이. 광식성으로 흐린 날 또는 밤, 새벽에 작물의 지상부를 폭식합니다. 몸표면에 끈끈한 액을 분비하며 이동함으로 피해 부위는 분비액과 함께 지저분한 부정형의 구멍이 많이 뚫립니다. 피해가 심한 잎은 옆면만 남아 거친 그물 모양이 되며 온실에서는 연중 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발생이 많은 곳에서는 은신처가 되는 작물, 잡초 등을 제거하고 토양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를 컵에 담아 땅 표면과 일치되게 묻으면 달팽이들이 유인되어 빠져 죽습니다. 오이를 썰어 시설 내 지표면에 깔아 두었다가 유인된 달팽이를 모아 잡을 수 있습니다. 명주 달팽이. 봄과 가을에 피해가 크고 발화 후에 유묘기에 대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이 성장하면 어린 잎과 꽃을 식해하며 피해 증상은 나비목 해충의 유충 피해와 비슷하나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점액이 말라붙어 있어 햇빛에 하얗게 반사되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지제부나 땅속에 잠복하다가 주로 야간에 식물체에 잎과 꽃을 가해하나 흐린 날에는 주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토양 중에 석회가 결핍되면 달팽이 발생이 많으므로 석회를 사용합니다. 온실 내의 채광과 통풍을 조절하여 습기를 줄여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이 많을 때에는 유인제를 이용하여 유살합니다. 마늘 호응해 잎과 인경에서 기생하며 마늘의 구경이 가해받으면 표면이 옅은 황색이나 황갈색으로 변색되고 광택이 없어집니다. 기생된 인경을 심으면 그로부터 나온 잎이 모자이크 증상을 띠며 잎이 비틀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패하고 고사하게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로 소독하여 토양 내에 남아있는 마늘 호응해를 방제합니다. 뿌리 응해 뿌리를 가해하여 큰 피해를 주며 피해는 땅속 기부에 물이 지어 살며 가해함으로 뿌리가 떨어지고 구내부까지 부패함으로 피해주는 쉽게 뽑히게 됩니다. 유기질이 풍부한 산성의 모래땅에 발생하기 쉽고 봄기운 상승과 함께 급격히 밀도가 증식되어 6월에서 7월에 최고의 밀도를 이룹니다. 발제 방법으로는 상습 발생지는 파류의 연작을 피하고 건전한 굴을 정식하며 석회 사용으로 산도를 조정해줍니다. 저장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직후 햇볕에 잘 건조시켜 응애를 죽임으로써 구근에서 잔류되는 응애 밀도를 줄이고 상처 입지 않은 건전한 종구를 골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다발생 지역에서는 마늘, 파, 양파 등의 연작을 회피하고 산성 토양은 석회를 시용하여 토양 산도를 교정하며 응애 증식을 조장하는 미숙퇴구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총채벌레 약충과 성충이 즙액을 빨아먹은 부분이 군데군데 황백색으로 변하며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발생이 심하면 식물 전체의 색깔이 변하며 말라 죽게 됩니다. 여름철 건조할 때 발생이 많아 피해가 증가하며 생육중기 이후에도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구의 비대불량을 가져오므로 피해가 큽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청색이나 황색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여 발생이 확인되면 약재를 잎의 뒷면까지 골고루 충분히 묻도록 4-5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효과적입니다. 파좀나방 부화유충은 엽육 속으로 잡입하여 식혜하고 생육이 진행되면 잎의 안쪽에서 식혜합니다. 잎에는 처음에 작은 흰점이나 약간 구불구불한 선 모양의 흰색 반점이 나타나며 곧바로 불규칙한 흰색 반점 혹은 투명한 반점이 됩니다. 발생이 많으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고사하게 되며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나 여름에 발생량이 가장 많습니다. 유충이 속에서 가해함으로 물리적 방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식물체 잎 속에 들어가기 전인 발생 초기에 전용 약재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둑나방 대부분 잎을 식혜하며 특히 봄, 가을에 피해가 심하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식혜하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은 유충이 자라면서 생리적으로 살충제에 견디는 능력이 강해지고 식물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므로 약재에 노출될 기회가 감소하여 방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재를 발생 초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파밤나방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7월 이후 대량 발생하며 기온이 떨어지면 그 피해도 줄어듭니다. 일일형 유충이 집단으로 잎 표면을 갉아먹으며 좀 더 성장한 3-4령의 유충이 분산하면서 잎 속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표피만 남기고 가해함으로 잎의 녹색부의 줄무늬 모양의 투명한 무늬가 불규칙하게 생깁니다. 방제 방법은 약재 저항성이 강한 해충으로 비교적 어린 일일형 유충기간에는 약재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편이지만 3령 이후에 노숙 유충이 되면서 약재에 대한 내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 초기에 전용 약재를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밭에 나방 침입을 억제하기 위한 눈 크기 5mm 이하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배거세미 나방
부화유충은 집단으로 잎 뒷면에서 표피를 남기고 식혜합니다. 중령 이후는 낮에 그늘이나 지제부 등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활동하여 연맥이나 잎자루만을 남기고 폭식하는 야도충류입니다. 생물족 방제로는 고치벌, 맵시벌, 깡충존벌 같은 기생천적을 이용하고 시설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침입을 막습니다. 야간에 황색등 설치로 교미를 못하게 하여 알을 낳지 못하게 합니다. 유충은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작물체에 붙어있는 아침이나 저녁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파혹진 뒷물. 입에 모여 흡즙하며 대발생하면 생장을 저해합니다. 증식력이 높은 해충으로 수시로 예찰하여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하며 약재 저항성 발달을 억제하기 위해 계통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살포해야 합니다.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 풀잠자리, 진디벌, 혹파리 등으로 방제합니다. 파골파리. 유충이 입속에 굴을 파고 돌아다니면서 파좀나방처럼 불규칙한 흰줄 모양의 굴을 만듭니다. 피해를 받은 부분은 백색으로 변하며 까보면 유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해가 심하며 여러 마리가 발생하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색되고 어린 묘는 말라 죽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유충이 속에서 가해하므로 물리적 방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잎제 농약을 시바르당 5kg 토양 처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알뿌리꽃 등에 여름에 재패하는 마늘의 구경이 부패하고 악취를 냅니다. 부패 부위에 황색 애벌레가 수십 마리씩 있으며 땅속의 잔재물에 산란하고 부화한 애벌레는 바로 구근에 파고들어 내부를 가해합니다. 노수귀충은 밖으로 탈출하여 땅에서 고치를 형성하고 번데기가 되며 기주식물의 생육 후기에 잎이 붙은 뿌리나 구근의 경부에 산란합니다. 부화휴충은 구근의 정상부에서 먹어들어가 인편을 식혜합니다. 연 2회 발생하며 성충은 5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에 나타납니다. 방제 방법은 고자리파리나 뿌리응의 약재를 병행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묘상이나 정식 포장에는 약재를 토양 처리하면 유충의 기생 및 가해를 막을 수 있고 진딧물류, 총채벌레, 뿌리응애의 방제에도 유효합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인 구도기가 줄기의 밑부분을 파먹어 들어가 지하부의 인경을 가해하는데 피해를 받은 식물체는 광택을 잃고 시들며 점차 황변하여 말라 죽습니다. 지하의 인경 부위로 먹어 들어가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미숙 퇴비시용을 피하고 생육 뒤에 유충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면 피해주는 뽑아내야 합니다. 시고자리파리.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자나 발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묘의 지제부로 먹어 들어가 가해합니다. 유충이 인경의 생장점으로 먹어 들어가며 육묘하우스에서 유충이 먹어 들어간 묘가 반입되면 이 식후부터 묘의 시드름과 고사가 발생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뿌리 부위인 뿌리와 엽초기부 및 인경 부위를 가해하는데 피해를 심하게 받은 기준은 아래 잎부터 노랗게 변하면서 시들고 쓰러지거나 말라 죽습니다. 피해받은 인경이나 자구는 병원균의 침입으로 썩게 되어 시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및 기타 병과 혼재되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잘 썩지 않은 퇴비나 축비를 사용하면 토양에서 부숙될 때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파리가 유인되므로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의 충으로 파종 전약제의 토양 처리가 필요하며 월동 후에는 애벌레가 3월 중순에 가장 많으므로 3월 상순경에 적용약제로 처리합니다. 오늘은 마늘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늘의 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주문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 농마트 TV를 검색해서 주문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인해 다음날 도착합니다. 농마트는 항상 농민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지사를 설립 예정으로 풀빅산, 휴믹산과 구연산, 인산가리, 해조 파우더를 직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자재 마트보다 더 빠른 배송과 저렴하고 고품질인 비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